100억 명이 쓰는 컴퓨터의 원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발명으로 10억 달러도 못 받았습니다. 1973년 제록스 파크가 발명한 GUI는 매킨토시와 윈도우로 흡수됐어요. 제록스는 4억 달러짜리 회사가 됐어요. 매킨토시와 윈도우는 합쳐 7조 달러가 됐습니다. 제록스는 컴퓨터를 몰랐다는 통념. 그러나 사실이 아니에요. 정반대였습니다. 1969년 SDS를 9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1975년 8억 4천만 달러를 손실 처리했습니다. 제록스는 컴퓨터를 알았어요. 그러나 복사기 마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발명을 사업화하지 못한 정책이었습니다. 1959년 9월 뉴욕에서 제록스 914가 데모됐어요. 세계 첫 자동 복사기였습니다. 1971년 제록스는 전 세계 복사기 시장의 93%를 차지했어요. 복사기는 거대한 마진을 만들었어요. 회사 매출의 90%가 복사기 한 사업이었습니다. 1970년 7월 1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제록스 파크가 설립됐어요. 야콥 골드만과 조지 페이크가 만든 연구소였어요. 최고의 컴퓨터 과학자들을 모았습니다. 밥 테일러, 앨런 케이, 버틀러 램슨, 척 세커 모두 훗날 튜링상 수상자였어요. 캘리포니아의 자유분방한 연구실, 코네티컷 본사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1973년 3월 1일 알토 컴퓨터가 첫 작동했어요. 세계 첫 개인용 GUI 컴퓨터였습니다. 그래픽 화면, 마우스, 비트맵 디스플레이, 이더넷,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시기 매트칼프가 이더넷을, 스타크워더가 레이저 프린터를 발명했어요. 파크의 발명들. 그러나 본사는 모두 복사기 사업에 비해 작다고 무시했습니다. 1979년 12월 스티브 잡스가 파크를 방문했어요. 사전 거래가 있었어요. 제록스가 애플 주식 10만 주를 105만 달러에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잡스에게 데모할 권한이 주어졌어요. 아델 골드버그는 보여주는 걸 반대했어요. 그러나 본사 지시는 그들에게 다 보여줘라였어요. 데모는 진행됐습니다. 10분 만에 잡스가 깨달았어요. 모든 컴퓨터가 이렇게 동작할 거라고. 1981년 4월 제록스가 마침내 GUI 상품을 출시했어요. 가격은 16,595달러였습니다. 너무 비쌌어요. 폐쇄의 생태계였어요. 1985년까지 25,000대만 팔렸습니다. 시장은 다른 답을 알았어요. 답은 다른 회사에 있었습니다. 1983년 리사가 9,995달러로 출시. 너무 비싸 실패했습니다. 1984년 1월 24일 매킨토시가 2,495달러로 출시됐어요. 100일 만에 7만 대가 팔렸습니다. 슈퍼볼 광고 1984가 시대를 열었어요. GUI는 매킨토시 것이 됐습니다. 1985년 11월 20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을 출시했어요.
이틀 뒤 라이선스 협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만들 모든 윈도우 버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협약이었습니다. 1989년 12월 제록스가 애플을 상대로 1억 5천만 달러 소송을 걸었어요. 1990년 3월 23일 시효 만료로 기각. 제록스는 권리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2026년 5월 애플 4조 3천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3조 1천억 달러. 같은 시기 제록스 시가총액은 3억 4,500만 달러였어요. 2만 1,700배 차이였습니다. 1973년 파크의 발명, 1984년 매킨토시의 흡수, 2026년 다음 회사. 공식이 반복되고 있어요. 발명자와 사업하자는 같지 않아요. 답은 마진에 사로잡힌 채 새 발명을 누가 무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흥망의 공식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